글로벌 리더십 14주차 우리 수업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이 타문화권 리더십 내지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한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13주째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수업으로는 오늘이 그 마지막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요일 오전에 있는 수업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면 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뭐예요? 그 수업은 이제 끝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7주, 6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서는 일단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의 역할 내지는 지도자의 그 본성,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추종자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도자와 추종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뭐 진성 리더십이라든지 서번트, 종의 지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자, 문화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개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화, 그 문화의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근데 뭐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영국 문화, 캐나다 문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 크기에 따라서, 사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도력에 끼쳐주는 어떤 그런 영향 내지는 역학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과연 우리 글로벌 지도력은, 글로벌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지난 2, 3주 동안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리더십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벌써 3주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했고요. 오늘도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것인데요.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지도자와 함께 일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따르게 하고 추종자들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 조직의 그 단체의 뭐 교회의 그 기업체의 어떤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한 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구성원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지는 구성원이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지도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할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셔우드 박사의 경우에는요, 우리 그 교재 중에 하나죠. 셔우드 박사의 경우에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 하면은 지도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추종자들,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어떤 추종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저 추종자를 어떻게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같이 일을 할 거야. 예, 이러한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여튼 추종자들과 내지는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내지는 가장 원래가 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심지어 유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추종자가 참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그리고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유능한 사람이든지 무능한 사람이든지 하여튼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러면 뭐 해고도 하지 말고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도자가 추종자를 어떻게든지 좀 잘 인도해가지고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도자는 추종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번번이 반대를 한다. 뭐 그렇게 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첫 번째 감정적 존재이고 두 번째 이성적 존재입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예,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도자도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건 이 감정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유혹 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저 추종자가 과연 자기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지는 본인이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도자가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지도자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 각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 영적 은사, 가치관, 세계관, 친근성, 성숙성, 그리고 가정적 성향, 동기, 야망,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저 일에 적합한 거야 아닌 거야 그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은 그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농부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내지는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추종자 중에 어떤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추종자, 그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지금 이 질문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당사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추종자가, 예, 그 지도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직 안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조직, 하나님의 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한다면 그 적합한 것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팀 안에 조직 안에 그 팀을 내지는 조직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 내지는 조직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셔우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제안을 하냐면, 참고로 셔우드 박사는 그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그 부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의 말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과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진솔하게 대화할 때에 너의 문제는 이거고 저거고가 아니라 혹시 요즘에 너 잘 지내?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어떤 일은 없는 거야? 내지는 뭐 내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없어?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 내지는 그것 때문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따져 묻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추종자가 조직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추종자가 조직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그러한 문제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들, 그것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좀 물어보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잘못했구나. 조직이 잘못했구나. 심지어 지도자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 추종자의 잘못을 바꾸거나 교정한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종자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고 의사소통을 하되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내지는 중요한 문제,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이거 조직으로서 이거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단체 안에 속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예, 같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보내는 것. 그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서로가 각자의 문화적 전제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방식에 대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내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더불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예, 이런 질문이 들 때 하여튼 그 사람의 관점을 배우려고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종자 중에 팀에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의 마음에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먼저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